네, 라이더의 산업안전. 오늘 주제는 감정노동입니다. 네, 오늘 감정노동을 주제로 말씀 또 함께 해주실 분,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이시고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상임 활동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배달 노동자들 최근에 여러 이슈들 중에서 갑질 사건 이슈가 사실 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고객에 의한 갑질 사건들도 있고 또 상점주와의 또 마찰 이 과정에서 좀 갑질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라이더가 사실은 새로 지은 건물, 막 큰 건물 이런 데는 입구가 여러 개고 하니까 또 입구 여러 개인데 오피스텔 올라가려면 또 특정 입구를 가야 되는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구를 못 찾는 상황에서 이제 고객한테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근데 이제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거기다 대고 한 3분 정도 막 폭언을 한 사례가 한 번 있었고요. 라이더 핸드폰이 자동 녹음이 되는 거라서 그게 다 녹취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도 한 번 있기도 했고, 상점주와의 갑질 이런 마찰들에 있어서도 최근에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라이더 분은 60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시고 상점주 분은 30대 좀 젊은 분이셨는데 이렇게 좀 물건 픽업하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좀 이렇게 마찰이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에 대고 좀 욕을 좀 심하게 옮기기 어려운 옮길 수 없는 욕을 좀 심하게 하셔가지고 또 그런 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이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 조사를 좀 해보니까 좀 굉장히 좀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라는 어떤 수치 같은 것들이 좀 확인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우리 라이더들이, 배달 노동자들이 이런 감정노동 겪고 있을 것 같아서 이 주제로 해서 어떤 걸 좀 감정노동이라 하는지, 우리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고 어떻게 또 대처하고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감정노동, 어떤 거를 좀 감정노동이라고 하는지요? 네, 감정 노동은 말 그대로 감정으로 노동한다. 감정도 일을 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경영의 일환, 그러니까 노동자한테 요구하는 일의 일부로 어떤 감정을 요구를 하는 거죠. 특정 감정을 표현해라. 특정 감정은 티내지 말아라. 너의 감정을 이렇게 통제하는 감정. 이제 우리가 일을 하는 동안에는 이 노동 시간 동안 나의 시간이지만 이걸 회사가 통제를 일부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 감정까지 통제를 하게 되는 것을 이것을 감정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는 일에 업무의 일부로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감정 노동자가 콜센터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콜센터 노동자들에게는 밝은 목소리로 해라, 친절해라, 그러니까 단순히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회사 콜센터 직원이면 보험회사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것만이 일이 아니라 밝은 목소리를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그렇게 되는 게 감정노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감정노동이라는 말이 저는 좀 오용되고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쓰이면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직장 상사한테 감정노동한다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시어머니에게 감정노동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비유적으로는 쓸 수 있지만 저는 그건 맞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장 상사에게 이제 서로 사실 만나서 일하는 사이에 어떤 특정한 감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그냥 것이고, 그다음에 그걸 회사가 이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둘 간의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 자체는 감정노동이라고 부르긴 어렵다. 감정적으로 힘든 것은 맞지만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앞서 예를 드신 것은 감정노동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건 확실히 그냥 고객에 의한 폭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정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보통 친절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에서 많고 서비스업에서 노동자들한테 그런 고객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마치 감정 노동자는 고객의 폭력에도 바로 이제 노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고객의 폭력 중에 일부는 그냥 감정 노동자니까 하고 약간 봐주게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러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병원도 중요한 감정 노동을 하거든요. 병원에 다 아파서 입원해 있는데 막 간호사 의사들 막 활짝활짝 웃으면서 막 너무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중립적이라든지 이제 그런 표정, 객관적인 표정, 가운데 표정 이런 걸 하게 요구를 좀 받아요. 근데 예를 들어 그런 거는 받아서 할 수 있죠. 내가 나의 일에 의사의 일이지만 그런 감정 표현까지도 나의 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적절한 감정 노동의 범위다. 그것도 힘들어요. 기쁜 일이 있는데 기쁜 티를 안 내야 된다든지 너무 슬프지만 이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슬픈 티를 안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그걸 넘어서 감정 노동을 하는 서비스 노동자라는 이유로 폭력이 행사되는 것은 정말 이건 다른 문제이고 이건 완전히 더 세게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한 결과에서 이렇게 보면 아무튼 감정을 어떤 규제할 것을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어떤 그냥 고객을 응대하는 상황에서 특정한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친절한 어떤 이런 태도를 요구하게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서적인 어떤 좀 영향을 받은 것 같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77%뭐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라이더들에게도 어쨌든 상점주와의 응대 상황에서 또 고객 응대 상황에서 어쨌든 그런 친절함과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라이더들도 어떤 불편하거나 부당하거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느끼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표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회사에서는 사실은 뭐 이렇게 일단 고객과 상점주가 더 중요하고 라이더는 사실 이렇게 후순위거든요. 그러다 보니 라이더는 뭐 너 아니어도 딴 사람이 있고 뭐 사실 이런 격이기는 하죠.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 사실 상점주의 컴플레인 또 고객의 컴플레인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실 별점도 주는 거고요 라이더에게.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 라이더 입장에서도 어떤 불만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것을 얘기하지 못하는 털어놓을 것도 없는 뭐 이런 상황들. 그래서 사실 그런 말씀하신 폭력에 준하는 이런 상황들 막 폭언을 듣고 뭐 욕설을 듣고 이렇게 해도 했다고 사실 회사에 얘기하거든요. 회사에 지금 당장 내가 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달라지는 게 사실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뭐 어디다 해서 뭐 하겠나 이제 이런 거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걸 텐데 뭐 정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텐데 그렇다면 일단 감정노동이라는 것이 어떤 영향을 내 몸에 주는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건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정을 이제 연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내 감정인지 잘 모르겠다. 내가 지금 기분이 어떤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잠깐 하셨는데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고요. 가면 신드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웃고 있는데 웃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고 내 감정이 내 감정인지 모르겠다. 이런 상태, 감정적인 소진 상태 이런 게 이제 도달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게 이제 장기적으로 유지되면 뭐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말씀하신 대로 감정 연기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특별히 뭐 폭력적인 게 없다 하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정말 상점주나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심지어 뭐 신체적인 위협 뭐 이런 일들을 겪고 나면 심지어는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그 일이 막 자꾸 떠오르고 그쪽으로 가지도 못하겠고 뭐 바라만 불어도 깜짝깜짝 놀라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아주 심한 것에서부터 뭐 PTSD는 아니더라도 그 일만 생각하면 너무 뭐 눈물이 막 계속 나고 화가 너무 나서 내가 조절이 잘 안 되고 일을
다른 건 좀 괜찮다고 또 일만 하려고 하면 막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막 이런 식의 적응장애라고 하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에 온 몸과 마음이 반응을 하는 그런 질병들로 정말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 최근에는 이런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산재 신청이나 승인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사회가 전체적으로 너무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서 한쪽에선 계속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또 한쪽에선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기고 산재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신기한 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왜 너무 깜짝 놀라고 충격받고 그러면 막 쓰러지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뇌심혈관 질환에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심하게 고객이랑 다투고 뭐 이제 서비스 노동자가 쓰러진다든지 그날 집에 가서 쓰러진다든지 다음날 못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네네. 그런 일들 라이더들도 충분히 사실 당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앞서 얘기했던 그 사례에선 그 60대 이제 우리 라이더 조합원님이 그 아무튼 욕설 들었던 그 상점 지나갈 때마다 이제 주체할 수 없는 어떤 뭐 이런 막 흥분, 막 어떤 뭐 또 분노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냥 말로 욕을 한 거고 어떤 뭐 물리적인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사자의 그 피해자의 몸에 남아있는 어떤 흔적과 상처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런 스트레스들이 쌓이는데 사실 몸에 좋을 리가 없죠. 네, 그런 것이 이제 당연히 영향을 줄 것이고요. 이게 실제로도 내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네, 심각한 건데요. 자,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우리 라이더를 포함해서 이런 고객 응대 노동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사실 뭐 배달 이전부터 이제 특히 이제 그 콜센터 이런 쪽에서 많이 문제가 되었죠. 많이 이슈가 되어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뭐 ARS 콜센터 전화하면 멘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2018년 몇 월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돼서 너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멘트가 나오잖아요. 녹음될 수 있고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이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는 게 좀 어떤 것인지, 어떤 보호 조치들이 있는 건지, 뭐 회사에서는 뭐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걸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고 부르지만 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산업안전보건법의 41조 한 조항으로 이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한테 이제 폭언이나 폭행을 하면 안 된다. 이걸 꼭 법에 넣어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안내를 이제 회사에게 그런 책임을 주는 거죠. 그런 안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방송도 하고 뭐 포스터도 붙여놓고 뭐 이런 걸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회사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이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이냐, 뭐 일은 며칠을 빼줄 것이고 산재는 어떻게 도와줄 것이고 뭐 이 가해자하고는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뭐 등등등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을 딱 하면 당장 이제 그 위험하니까 사실 감정이 굉장히 고조돼 있는 상태이고 서로 더 계속 맞대고 있으면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피하게 대피를 시키고 이제 그 뭐 중단하게 하고 휴식 시간을 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법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 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사실 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이 우리 라이더들도 고객 응대하는 노동자다 이렇게 사실 보는 거죠. 너무 당연히 고객 응대 노동자고 또 저도 그 생각 잘 못 해봤는데 양쪽의 고객을 응대를 하네요. 저도 돈 내고 먹는 사람 생각만 해봤는데 음식점 쪽에서도 사실 양쪽에 이제 대응을 하시다 보면 이런 모욕적이거나 차별적인 언어에 노출된다든지 뭐 이런 걸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 보호 대상이다 이런 캠페인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배달 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들, 그러니까 대응 지침을 마련을 해야 된다. 중간에 너무 이상한 이제 고객인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단을 하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폭언이나 폭행에 노출됐을 때는 상담이나 치료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단에서 알리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지켜져서 앞서 말한 그런 일들이 더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 산업안전보험공단의 이 내용들에서 보면 뭐 라이더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업무의 의무가 부여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근데 사실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회사에서 어떤 딱 뭐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 것들 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런 어쨌든 이런 일들을 겪었을 때 뭐 그냥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뭐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사실은 많을 텐데 그러면 안 된다. 다 그 몸속에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또 저희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제안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배달 노동자들도 그 상점주나 고객하고 통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상점주나 고객이 라이더와 어떤 뭐 연락을 취하거나 뭐 이런 걸 한다고 할 때 그런 안내 멘트 정도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주문할 때 앱상에서 뭐 라이더도 고객인데 근로자니까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젠틀하게 합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멘트 정도 주는 건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렵지 않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또 상점주와의 마찰에서 제일 많은 게 그 저희 이제 조대 시간이라고 하는데 조리대기 시간입니다. 이게 시스템상에서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라이더는 조리가 완료됐다라는 메시지를 보고 갔는데 상점주는 아직 조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고 뭐 5분, 뭐 10분, 15분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라이더 입장에서는 막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죠. 이게 이런 상황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약간 좀 아니 언제 나오나요? 뭐 이러면서 왜 뭔데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되는 일들이 최근에 좀 많이 벌어져요. 특히나 이제 배민, 쿠팡, 요기요 다 그 원래 한 집 배달만 하다가 이제 지금 그 이제 단건을 빼고 이제 2개 이상씩 이렇게 중복 배차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그 조리대기 이 시스템이 약간 조리 시간을 매칭 시스템이 약간 좀 엉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좀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사실 시스템상에서 좀 개선을 해주면 이런 걸로 현장에서 라이더랑 상점주랑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또 그런 것들 좀 필요하고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라이더에 대한 좀 보호 조치 같은 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훈훈한 사례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왜 상점주분들과 라이더들이 맨날 싸우는 건 아니고요. 저도 뭐 배달하면서 거의 상점주분들하고 뭐 크게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정말 이게 좀 요새 이제 가끔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 이제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아무튼 서로 이제 특히 상점주와 라이더 입장에서 서로 상생하는 또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좀 이런 것들 좀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어쨌든 우리 상점주분들도 또 고객분들도 라이더는 고객 응대 근로자로서 이제 보호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점을 좀 명확하게 인식해 주시면 좋겠고 라이더들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회사에다가 좀 보호를 요청하거나 어떤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정노동 네 이것으로 네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